스피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셔터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부품이야? 아니면 부위야? 용어야? 카메라죠. 맞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refer to, 뭐뭐를 가리키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당연히 속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어떤 속도를 얘기하냐면 카메라 셔터 속도를 가리키는 말이 맞대. 자, 근데 이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행동 프로파일링. 우리가 얘들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을까? 그렇죠. 그 아래서 보면 범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 프로파일러라고 하고 그 분석하는 행위 자체를 프로파일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어떤 분야에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동 프로파일링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은 뭐죠? 셔터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refers to, 다른 의미를 가리키게 된답니다. 원래는 카메라 속도가 맞는데, 자, 그러면 어떤 거? 바로 the lead, eyelid speed죠. 다시 말하면 눈꺼풀. 그러면 눈꺼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신체 부위일 뿐이잖아? 다시 말하면 눈꺼풀이 깜빡이는 속도를 우리는 셔터 스피드라고 행동 프로파일링에서 부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저 눈꺼풀을 깜빡이는 속도가 의미가 있으니까 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용어를 정리했겠지? 그쵸? 자, 봅시다. 저기요, 닭강정 그만 먹으세요! 매워가지고 코프 들어가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정말. 아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when you blink.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눈을 깜빡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우리는 reveal,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드러내주는 거 uncover, 그 다음에 반대로 감추는 거 conceal, 그 다음에 cover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눈을 깜빡일 때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게 된대, 보여주게 된대, 나타내게 된대. 자, 뭐를 나타내게 되냐?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요거를 넘어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blink, 깜빡임, 뭐 속도도 되고요, 비율도 되죠. 그럼 애들아,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 근데 그 깜빡인다고 하는 거의 속도와 비율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자, chang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눈꺼풀이 깜빡이는 속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정상적으로 깜빡깜빡 하다가 빨리 하거나 좀 느려지거나 이런 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깜빡임의 속도의 변화는 indicate, 마찬가지 무슨 뜻이야? 나타내다. 뭐를 나타내? 중요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어떤 걸 나타내줄 수 있을까? 바로 셔터 스피드, eyelid의 속도는 밑줄, 핵심. measurement 하면은 어떤 거의 척도 그리고 측정이란 뜻이 있죠. 자, 여기서는 척도란 뜻이죠. 그래도 사실 척도란 말 되게 어렵잖아. 이거 쉬운 말로 무슨 말이야? 어떤 거에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거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요. 기준. 다시 말하면 눈을 얼마나 빨리 깜빡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핵심 단어, 두려움, 공포. 그래서 dread라고 하는 명사 하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애들 어떤 놀라운 풍경을 볼 때 우리도 어떤 장면을 봤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돼? 눈을 깜빡이게 되죠. 그거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가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공포스러워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호러. 도 될 수 있고, 여기선 fearful, 공포를 느끼는. fearful, dreadful.
호러도 공포 자체로 볼 수 있어. 그래서 fear, dread, horr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think of animal. 이렇게 눈꺼풀의 속도로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동물 하나만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소개된 애가 누굴까요? 눈 동그라네. 생각해보자. 자, 주관들을 연결시켰고 has a reputation. 자, reputation 원래 뭐야? 명성, 평판 이런 뜻이야. 왜? 너 봤니? 학교 수업에서 여기 아직 안 나갔어? 자, 평판. 자, fearful 나오죠? 되게 두려움 많고 겁 많고 겁에 질리네. 동물 중에 누가 있을까? 바로 치아와. 너무 귀엽지? 맞아. 그래서 치아라고 하는 이 얘가 컴투 마인드 떠오르다. 하필이면 눈도 너무 동그래. 그래서 잘 보여. 그래서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포유류들이 눈꺼풀의 속도로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mammals, 포유동물. 그래서 치아뿐만이 아니라 얘를 포함한 포유동물 안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눈을 빨리 깜빡이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포유동물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은 다 진화상의 이유랑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because of 전치사 썼죠? 자, 뭐랑 관련돼 있다고? 진화론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화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만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진화 때문에 포유동물들은 말이지. 자, 눈꺼풀이 speed up 무슨 뜻이야? 속도를 올리다. 그럼 눈꺼풀이 속도를 올린다는 거는 빨리 깜빡인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빨리 깜빡일까? 이유가 있죠. 투부정사로 부사해요. 그럼 얘들아, 왜 빨리 깜빡일까? 무서울 때? 자, to minimize, 밑줄. 최소화하다. 최소화한다는 거는 가장 많이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diminish, 뭐 reduce 이런 거 당연히 알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든 요거를 줄이려고 눈을 빨리빨리 깜빡이는 거야. 자, 뭐를 최소화시키려고? 어떤 시간의 양. 그러면 어떤 시간의 양? 이 무서운 상황에서 대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죠. 자, 어떤 시간의 양이겠어, 얘들아? 대시, 목관대. 목관대 아닙니다. 빠꾸! 관부. 그래서 관계부사가 얘들아 대시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시간 꾸며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뭐를 못 보는? 현재 분사로 다가오는. 이거 뭐예요? 천적.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바꿔하자. 타임으로만 가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못 봐. 뭐를 못 봐? 다가오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천적. 다시 말하면 포식자. 그러면 포식자를 내가 못 보는 시간이 많으면 나한테 어떻게 돼? 생존에 위협이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다가오는 포식자를 못 보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지. 그러려고 빨리 깜빡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부사가 time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수식할 때 우리는 이걸 뭐로 바꿨어도 무방하다. 원래 쓰는 거 when으로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that은 관계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 똑같이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도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생존에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the greater 밑줄, the more 밑줄. 그래서 더비더비 이렇게. 자, 그럼 더비더비 쓸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 좀 특이하게 변형이 일어났죠? 여기서는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시켰지. 됐죠? 그럼 얘들아, 저기 앞에 나온 주어 동사 앞에 나온 저 명사 어디서 나왔다고? 원래는
동사 뒤에 있었다. 근데 앞으로 강조해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the degree of fear. 그러면 degree 하면 여기서 무슨 뜻? 무슨 뜻? 정도. 그래서 얘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greater, 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느낀다는 말 어디서 데리고 왔어? 뒤에서 내려왔죠. Animal is experiencing. 그래서 원래는 experiencing 뒤에 the degree of fear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동물은 the more, 더 많이 is concerned with, 뭐뭐를 걱정하다 이런 뜻이죠. 너무나 당연해. 무서움이 많은 동물은 동물일수록 어떤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다가오는 그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서움이 많은 동물일수록 그 포식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눈을 더 빨리 깜빡이겠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in attempt to부터 여기까지. 뭐뭐 하려는 시도로. 자, 그럼 뭐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쟤 못 보면 안 돼. 쟤 못 보는 사이에 나한테 다가가서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이거 형용사로 지금 쓴 거죠.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야겠어? 눈을 똑바로 뜨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여기서 튀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튀어야 되나,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눈을 오픈, 연 상태로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어떻게? as much as possible, 우리 여러 번 했죠?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much를 쓰는 일은 뭐야? 눈을 뜨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란 표현으로 최대한 많이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하는 시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눈을 안 감을 순 없잖아. 계속 뜨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려면 빨리 깜빡이면 되니까 눈꺼풀이 speed up, 속도를 내는 거야. 속도를 올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생존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얘들아 무의식적으로 써줄게. 이렇게. 그래서 눈을 빨리 깜빡이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속도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접속사 표현 아니라고 했죠? 이거 한꺼번에 뭐야? 전치사.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냥 about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동에 관해서는 속도는 항상 거의, 부사까지 그냥 부사로 칠게 얘들아. 어차피 부사를 꾸며주는 게, 동사 꾸며주는 게 부사니까. 그래서 무언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equal, 무슨 뜻이야? 같다. 뭐? 두려움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꼭 눈꺼풀이 아니라 무언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모든 속도와 관련된 것들은 두려움하고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인간에서조차 if부터 여기까지 접속사 쓴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게 돼. 뭐를? 어떤 거에 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 eyelid, 눈꺼풀도 do the same. 똑같은 걸 한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는 게 뭐죠?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그럼 누가 하는 것처럼 as, 뭐뭐처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아처럼 우리도 뭔가 공포의 대상을 느끼면 어떻게 한다고요? they, 그쵸? 한다.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구야? 우리의 눈꺼풀. 그래서 우리의 눈꺼풀도 close and open, 감았다가 떴다를 한다. 이거 본문에 보니 blink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fast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달아봅시다. 쉽죠? 쌤이 여기다 쓸 테니까 너네 필요한 데 써.
자, significant는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indicator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 얼마나 두려워를 나타내는 일종의 indicator, 지표다. 자, 주제까지 같이 써볼까? 주제. indicate 아까 보여주다 썼고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깜빡거리는 걸 왜 하냐? to detect 무슨 뜻이죠? 감지하다. 뭐를? 위협. 그래서 predator를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협을 좀 더 effective,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 깜빡거리는데 그것은 공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거요? C? detect에서 indicate? C 없지 않아요? 그렇네요. C가 왜 들어갔어요? C 없어요. 감지하다. 오케이.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many marine species. 자, marine 하면 우리가 해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종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해양 종들이 그러면 뭐뭐를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닫자. 그래서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전치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 oyster, 굴, marshy grass, 습지. 그래서 얘네들도 해양 생물에 들어가는 거래. 그리고 fish, 물고기들. 이런 다양한 종의 해양 생물들이 그럼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species는 단복수 형태가 똑같잖아요. 근데 many의 수식을 받는다는 얘기는 단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복수. 그러니까 동사 were를 쓴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deliberately 하게. 자, deliberately 무슨 뜻이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신중하게. 그럼 여기서 뭐냐? 의도적으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 intentionally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해양 종들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죠? introduced, 도입되었죠. 어디로? 데리고 와졌단 얘기야.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데리고 와졌죠. 도입되었죠. 뭐를 위해서? 대부분 수출 수입용으로. 그러니까는 식량으로서 오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나? 습지나 이런 것들은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땅이 점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거 우리가 침식작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침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양 종들이 도입되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문제는 아니지. 어떤 해결책이나 목적으로 얘네가 도입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대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with little이야. 그럼 with는 뭐뭐 함께라고 하는 뜻이지만 little 자체가 부정어잖아.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 않는. 다시 말하면 with little 해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없이 도입했다는 게 문제야. 어떤 거 없이? 지식이 없었어. 어떤 거에 관한 지식? 임팩트, 영향력, 영향. 누가 끼치는? 여기서부터 얘가 끼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끼치겠어? 외국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애들, 다시 말하면 얘네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도입된 해양 종들이 could have 끼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 채 얘네들을 들인 것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도입된 게 문제인 건지. 자, 물고기나 이거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 가리비, 뭐 조개 이런 종류 다 합해서 우리 어패류라고 해요. 그래서 어패류 다 같이 뭐로? 복수로 봐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 아까 했죠? 도입됐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지. 한 번 더 확인. 의도적으로 되었어. 그러면 선생님 목적 가지고 있는 거니까 on purpose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애들이야. 어디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애들 많이 수입해서 먹잖아? 그런 거야. 자, 근데 뭐를 위해서 주로? 그렇지. For agriculture. agriculture란다. aquaculture. 그 agriculture는 농업이야. aquaculture. 뭘까요? 보통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키워서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해가지고 일종의 그 종을 이제 키우려고 가져오는 거지. 자, 그러면 어쨌든 외국에서 얘네들이 들어왔잖아. 우리나라에 만약 굴이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굴이 막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됐어.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providing 제공하면서. 그럼 원래 우리나라 굴이 안 난다고 해보자. 근데 굴을 들여와서 굴 양식장을 줬어. 그럼 뭐를 제공하게 되겠어? 당연히 식량과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아니 양식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장점도 있지만 그럼 얘네들은 누구라고요? Fishy and selfish라고 하는 얘네들 어패류들이 문제가 뭐냐 얘들아? 탈출을 한다. 양식장을 탈출을 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become 된대. 그럼 얘네가 양식장을 벗어난 건 그럼 주인만 속상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얘네가 뭐가 되냐면 얘들아 threat 뭐라고요? 위협이 된다고. 누구한테? 그럼 얘들아 굴러 들어온 돈이 지금 탈출한 거거든? 그럼 누구한테 안 좋겠어? 굴러 들어온 돈은 누구를 빼버리죠? 박힌 돌을 빼버리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해? 토착종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국산에 엄청 토종의 뭔가 굴이 있었는데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얘네가 갑자기 양식장 탈출해 토착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나 먹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서 위협이 된다는 거야. 그럼 토착종만 문제예요? 아니, 더 있어. 이코시스템, 생태계 기능에도 문제를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창 애들아 혹시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애 들어봤어? 걔가 그거잖아. 그치? 걔가 거의 뭐 우리 토종 살고 있는 청개구리 이런 애들 다 생태계 완전 망가뜨렸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우리나라 토종 굴을 막 생산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위협을 시켜. 그럼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어떤 식으로 탈출해서 문제가 돼?를 좀 설명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아틀란틱 살몬, 그래서 뭐 대서양 연어라고 하는 종은 그래서 전체 연어 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연어 종들은 a layer, 자 layer 하면은 키우다 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주로 cultivate라고 하고 이런 동물들은 뭐 해양 이런 애들은 rare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길러져. 어디서 길러져? 여기. 그래서 바다에서 주로 양식하잖아 얘들아. 이거 어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내 금을 쳐가지고 이제 어장을 만들어서 주로 얘네를 키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안에서 어장 또는 양식장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돼. 근데 many 얘네들이죠? 이 연어들의 문제는 매년 탈출을 한다는 거야. 양식장을 벗어나서.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탈출할까? 자, 발견되다. 그래서 recover 하면 뭔가 회복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냥 발견된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salt water 하면은 그냥 해양이죠?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바다나 fresh water 하면 담수죠? 담수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강 같은 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키운 데 말고 정말 생뚱맞은 장소에서 얘네들이 발견되고 그 인근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서양 연어가 이런 피해를 주는 종의 하나이다. 자, 두 번째 recreational, 오락의란 뜻이죠. 낚시. 그럼 우리 경기도 외곽 지역 가면 낚시터 되게 많죠? 그래서 물을 가둬가지고 물고기 풀어서 사람들한테 오락용으로 낚시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오락용의 이 낚시라고 하는 이 활동도 또한 spread, 확산시키다. 그래서 퍼뜨리다, disperse 하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는 수입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걔네들을 주변에까지 확산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뭐를 확산시키고 누구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침입의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로 침입하다 뭐라고 해? invad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침입종들을 퍼뜨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락용 낚시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왜 문제가 돼? 어떻게 하다 얘네가 퍼지게 되는 거야? 왜 낚시터 밖으로 나가? 왜냐면 낚시하려면 우리 뭐 필요해? 그 꼬다리에 뭐 달아야 돼? 벌레.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면 미끼라고 하죠. 그래서 미끼 벌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지역 이름이죠. 그럼 메인 주에서 들여온 미끼 벌레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대. 대중적이야. 그 나라 전역에서. 그래서 웬만한 이제 낚시터에서는 야 메인 주에서 그 미끼 벌레를 가져와서 도입해서 쓰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끼 벌레들이 일반적으로 팩은 포장하다. 그럼 얘네가 포장돼서 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돼서 각종 낚시터에 공급이 되냐면 seaweed, 이거 뭐예요? 우리 미역이라고도 하고 바다에 사는 식물? 그걸 뭐라고 해 얘들아? 맞아, 해초. 그러면 그냥 지렁이만 띡하니 그것도 오는 것도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 밑에다가 해초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제 포장해서 예쁘게 얘네들이 귀엽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들아 원래 바다 생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해초라고 하는 거 안에 관계대명사 써서 문법이죠? 그리고 해초 셀 수 없어요. S 붙었죠. 근데 왜 바다 보면은 그 걔네 이제 해초 넘실거리는데 산호초 이런 데도 막 물고기들 미생물들 다 살고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 해초에 contain 포함돼 있어. 뭐가 포함돼 있어? Many other organism. 다른 유기체들도 거기에 미세하게 탁탁 다 붙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many 다음에 other 나오고, 자, 우리가 보통 other 뒤에 복수명사 쓰잖아. 근데 선생님 저희 저번에 배웠듯이 other 다음에 원래 복수명사 쓰는데 앞에 특이하게 빈번하게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뭐였죠? every, any 붙으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단명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every other 단명, any other 단명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그런데 ma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뭘 취해? 복수명사 취하니까 other 앞에 이 표현 오더라도 뭐라고요? 우리는 원래대로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man이 오면은 복수명사 쓰는 거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SUG야 라고 해서 네,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겠냐고.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지렁이만 쏙 빼고 나서 어떡하겠어? 그 해초는 그냥 버리겠지. 의미가 없잖아. 일종의 포장재, 뽁뽁이나 마찬가지잖아. discard, 뭐 하는 거죠? 버리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뭘 버리다, 쓰레기 같은 거 이제 다 버리다고 할 때 어떻게 써? throw away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아무데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seaweed도 생물체죠? 그 해양 식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도 생명체가 또 있다니까? 그래서 얘이거나 얘는 누구야? seaweed죠. 해초. 또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 거기 살고 있는, 거기에 붙어 있는 또 다른 organism. 그러면 seaweed on 위에 있는 organism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막 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는 거지. 그래서 colonize 한다. 자, colonize 하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식민지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colony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 점령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군집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새로운 지역에다가 원래는 다른 메인주에서 온 애들인데 생뚱맞게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 갑자기 씨위드랑 거기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침입종이 돼서 토착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밖에 등등 어떤 경로로 예를 들어서 낚시 부츠 신적? 거기에 얘네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얘들아 바다나 아니면은 보트 같은 거 타고 나가서 낚시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오락용의 보트 아니면 뭐 오리배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그냥 어떤 옮기는 그냥 운송 수단 같은 거야. 그래서 트레일러 같은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픽업 하면 무슨 뜻이야? 집어들다. 그럼 여기에도 그 해양 생물체들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르게니즘을. 자, 그래서 한 장소에서 그 낚시터에서 묻혔어.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이 오랜만에 친척집에 낚시터 왔어.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다른 주로 가. 거기서 만약에 장화를 벗어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생명체들이 그 지역에 또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통로가 되는 애들, 수단이 되는 애들 통해서 옮겨져서 거기서 군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집어들고 move them. 얘네들을 의도치 않게 옮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르게니즘이 move them, 옮겨지게 된다. 그 어딘가로, 여기저기로. 그래서 결국엔 침입종이 돼서 결국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자, 옆으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해양 종들 무분별한, 그쵸? 깊게 생각하지 않은 신중하지 않은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생겼지. 그 영향이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됐었냐면 뭐였죠? 토착종. 그 다음에 뭐였어? 생태계, 기능, 또 어디였어?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이 됐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얘네들이 침입종이 될 수 있는 거라를 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설명했죠. 네,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자, 마린 스피시스의 도입은 자, 의도적으로 도입한 거지만 얘네들의 영향은 의도적이지 않죠. 의도치 않게 스프레드, 퍼뜨릴 수 있다. 침입종들을. 근데 이 침입종들의 문제가 뭐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애들. 이 정도로 보셨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모의고사 봅시다. 모의고사 한 질문 보고 브레이크 하자. 자, 모의고사 끝내세요. 뒤에 서서히 졸려고 해. 왜 이렇게 잘 자는겨? 그건 좋은 거긴 한데 학원에서 잘 자는 건 좋은 게 아닌겨. 얘들아, 30일만 하면 되지?
31번 먼저 해보자. 얘들아 모의고사 지문에서 주제 써줘? 안 써도 돼? 주제문이 나오진 않았거든? 써줘 안 써줘? 고민해보세요. 이따 말하세요. 자, 거수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도 애들 빈칸도 나오고 순서도 나오고 주제나 제목은 사실 모든 영역에서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거는 살펴봅시다. 자 31번 PC고요. We might forget. 우리는 까먹습니다. 자 anecdote. 자 anecdote 뭐야? 이야기 일화란 뜻이야. 자 stranger. 낯선 사람. 선생님 표시해놨죠? 낯선 사람에 관련된 일 우리는 관심 없어. 까먹는단 말이야. because 왜냐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낯선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makes few connection. 자, few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그러면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거의 만들어내지 않아. connection. 관련성이 없어. 어떤 연관이 없냐? 뭐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냐? existing. 기존에 있었던 연상.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과 새로운 사람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까먹어 버린다는 거야. 자, 하지만 we forget.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있죠. 뭐냐면 a piece of gossip.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야. 근데 이 뒷담화가 누구 거야? Our cousin. 우리 친척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낯선 사람과 친척이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에 남거나 남지 않는다. 남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남겠어 얘들아? 밑줄. 우리의 친척은 기존의 연상에서 관련성이 아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잖아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연결 there's 있다. 그래서 이거 is 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있다. 뭐가 있냐? 아주 복잡한 연결망의 시스템이 하나 존재해. 그래? 저 컴플렉스 네트워크는 어떤 애야? 대시 주관대로 꾸며주죠. 저 네트워크는 굉장히 크고도 그 다음에 빠르대. 자, 뭐 하기에? 우리가 접근하기에.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성이 아주 좋은 어떤 연결망이 있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접근이 너무너무 쉬운 애가 있대. 그런 연결망이 뭐야? 바로 자신. 자아라고 하는 연결망이 있다는 거지. 시연아 선생님도 같이 졸릴 정도로 너무 졸려 보인다. 조금만 버텨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연결망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어떻다? 접근이 너무너무 쉽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존재죠. 자, we ha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fe.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해왔어. 우리 자신을. 언제 동안? 여러분이 사는 인생 내내. 여러분 17년 동안 18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왔죠? In our whole life.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TMI야. There were 있었어. 어떤 시기가 있었어? Entire years. 완전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있긴 있었대. 자, 어떤 시간? During junior high school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뭐 중고등학교 때인 거야. 우리나라랑 좀 체계가 다르겠네. 그냥 중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사춘기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러면 이 사춘기를 겪었던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when we are capable of.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뭐? What else?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없었던 시기가 유난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더 있었다는 거. 자아가 굉장히 클 때잖아. 그래서 그냥 TMI 쓴 거야. So 그래서 new piece of information. 어떠한 정보가 딱 들어왔어. 근데 그 정보가 뭐와 관련될 때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뭐? self죠. 내 자신과 자아. 왜? 왜? 너무 웃기고 봤지? 내가 맨날 보던 거 지금 너도 같이 본 거니? 목격한 거니? 아니 누가 집중하라고 웃기고 생각을 해. 아 뭔데 얘기를 해봐. 아니 이따 쉬는 시간 알려줘 그러면. 아니 수업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도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웃고 난리야 진짜. 지금 혼자 깐따삐어 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nothing이 반대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뭐랑 관련이 쓰려면 something 쓰면 되고 관련 없으면 nothing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랑 관련이 있는 거, 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it will. 자, 그 정보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쉽고 철저하게 잘 처리가 되겠죠. 왜? 나랑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에 잘 각인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hit even closer to home. 우리 집보다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거. 무슨 말이야? 아, 우리 집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야. 뭐? 실제 집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 있어. 그건 자아야. 어떤 정보가 자아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와. 실제 집보다. 자, 그러면 실제 집보다 우리 자아가 우리한테 왜 그렇게 가까운 존재냐면 엄청 비유적 표현. We can take a vacation away. 휴가를 떠날 수 있죠? 실제 집으로부터는. 그런데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로부터는 휴가를 떠날 수 있어 없어? 아, 왜 그러는데? 아니, 나는 수업을 하는데 너 같이 들어야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잡아보세요. 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이틀 정도 제주에 가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와야 되겠군. 하지만 집을 떠날 수 있지만 내 자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아는 가까운 존재.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communicator,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자, 어떤 방법?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 자신한테 가까운 게 우리 자아니까 뭔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뭉뚱그린 추상적이고 약간 그런 피상적인 개념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취한다는 거. 왜? 개인적으로 된다는 거 무슨 뜻이야? 자아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워짐 이렇게 필기는 하세요.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뭉뚱그린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추상적인 그냥 뭐 한 학기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네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적인 자아와 관련성을 높게 가져간다는 거지. 그래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왜 아웃사이더야? 아니, 자기 자신하고만 친해서? 아, 약간 망상을. 아니,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 아, 그 뭐라고 써있어? 야! 관련이라고 할게. 내 자신과 뭐든지 관련시키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의미 부여가 크게 되잖아. F네. 아, T는 자기 자신과 멀어요? 아니, 약간 좀 객관적으로. 어. 나는 어. 나고, 쟤는 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근데 봐봐. 그러니까 그거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 딴 데로 세면은 시험 볼 때 F와 T만 생각난다고요. 생각해봐.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것과 관련 있는 것과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나와 관련시키는 것이 좋다는 거지. 왜냐면 그만큼 큰 의미 부여가 되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럼 얘들아 consider a warning 이런 경고를 한번 생각해. 경고 문구를 생각해보래. 그럼 얘들아 로스쿨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법학전문대학원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관련성이 뭐가 있길래 무슨 단어만 얘기하면 너는 빵 터지니? 자, 봐봐. 로스쿨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경고문이 있대. 그런데 이 경고문을 왜 썼겠어? 모티베이트, 동기부여 하려고. 나 누구한테? 1학년 법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너네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경고문이 있겠죠. 자, 컨셉은 뭐뭐와 관련 시키는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떤 엄격함. 그러니까 로스쿨이 사실 굉장히 빡빡한데 로스쿨의 엄격함을 관련된 학생들한테 경고문을 주려고 어떤 얘기를 썼는데 그 경고문에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퍼스널로 바꾸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문이 있어. 자, 봐봐. Hearing that the first year dropout is 33.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어떤 거? 그 위에 큰 줄. 이거? 네, 뒤에 있는. 이거 엄격함. 그래서 그 법학 전문 대학원 다시 말 로스쿨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애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문이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얘 주어 동사 보어 보세요. 자, 얘네들이 어떤 경고문을 듣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웃지 말고. 야, 너 질식사에 계속 웃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고문이 있대더라. 이거 뭐 우리나라도 되게 빡센 그런 군사훈련 그 뭐야 걔 누구냐 덱스 나오고 막 이런 데 있지. 그리고 UDT? 그런 데 가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대. 그래서 1학년 오면은 야 여기 만만한데 아니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야 중도 탈락률이 33%나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교관들이.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통계치라는 거야. 왜냐면 왜 추상적인 거야? 나랑 관련성이 없잖아. 내 이전의 기수랑 그 이전의 기수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33%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personal로 바꾸는 문구가 있대. Look to your left. 왼쪽 친구 봐. 오른쪽 친구 봐. One of three of you. 너네 셋 중. 그럼 33%죠? 너네 셋 중에 하나는 다음 가을까지 함께 하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야? 니네 셋 중에 한 명은 탈락될 거야 라고 경고문을 바꾼 거지. 이것은 뭐 한 거야? Wake up the self. 네 자신을 깨운 거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만든 거야? Personal. 개인적인. 자와 관련시켜서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는 메시지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둘은 졸고 한 명은 T와 F 가지고 하루는 뭐에 꽂혀서 웃고 난리. 자, 브레이크 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오늘 강평하는 날이라서 제발 정신 차리고 강평하고서 쉬는 시간 가지세요.